んでたか分かったお前。お前が帰ってきてから3年間。俺がどれだけ苦しんでたのかお前には分かんないんだよ。そんなことは親は親として一生懸命育ててきたんだお前を。 나는 매일 아침 특별한 만남을 준비한다. お前が勝手に余分なことを取ってるじゃないか。誰が勝手に余分なことだよ。お前が何を考えてんだよ。親の言うこと聞こえない聞けないのかお前は。聞けねえよ。 은둔형 외톨이, 그들이 특별한 만남의 주인공이다. 80万人以上と見られている。息子が引きこもって1年。家族の再生をかけたこの日、家の中は修羅場と化した。家族みんなが俺のためにみんな迷惑してみんな崩壊してんだ家族が。 사람들은 나를 빌려주는 누나라고 부른다. 모든 관계를 끊고 자기만의 세계에 숨어버린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우리는 가족이자 친구가 돼야 한다. 振られても振られても嫌われても嫌われても拒否されてもされても会いに行くわけじゃないですか。なんかニートに対して片思いっていうか。そうなの？ 자살을 시도하고 가족들을 증오하며 점점 고립되는 은둔형 외톨이들. 그들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세상과 화해할 수 없는 것일까? 내 직업은 빌려주는 누나, 렌탈 오네상이다. 은둔형 외톨이를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찾아온 것만 대여섯 차례. 집에 있다는 것을 미리 확인했지만 오늘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シュンさん、いたらちょっとだけ開けてもらえますか。ちょっとだけお話ししたいんですけど。電気がついてるかどうかちょっと見て。あー、ちょっと見えない。 이곳에 사는 18살 소녀는 지난 4년 동안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고 있다. ちょっと暴力とか家庭内暴力もちょっとあったらしくて、で親がもう自分たちが出た方がいいとかってお父さんお母さんがなんかマンションかなんかを買ってそっちに引っ越しかなんかするとかで。家庭内暴力。벌써 1시간째 집에서는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는다. 오늘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드디어 안에서 응답이 왔다. 이 글이 4년 만에 타인에게 보내는 첫 메시지다. 빌려주는 누나를 시작한 것이 올해로 6년. 그동안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고 그들을 위한 시민단체들도 늘어나게 됐다. 이 기숙사에는 우리들의 치열한 설득 끝에 겨우 집에서 나온 은둔형 외톨이들이 살고 있다. 元気？寝よった？寝とった？元気ですよ。久しぶりやね。元気？ちょっと鍋一緒に食べよう。嘘。ダメな。なぜ部屋にちょっといらっしゃるんで外出ることできないんでしょうかね。 처음 들어온 은둔형 외톨이들은 집에서처럼 방에만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뉴스타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なんか話大丈夫な。いいよ、なんか仕事してください。나카가와는 몇 주 전부터 이곳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다. 나카가와를 처음 봤을 때 그는 사람들과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집에서 은둔 생활만 벌써 3년. 가족들도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 요즘 나카가와는 뉴스타트 식구들과 함께 작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밴드에서 노래를 맡은 나카가와. 모든 일을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마이크를 잡는 것도 어색하고 입을 떼는 것도 서툴다. 나카가와는 고등학교 때까지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명문대에 입학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관뒀고 그대로 방 안에 틀어박혔다.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 それこっちに来てどれぐらいなんでしょうかね。2年8ヶ月。最初はなんかこういうように動いたんでしょう。いや全然動かなかったです。最初はこっち来ても部屋に閉じこもったんでしょ閉じこもってた。 나카가와의 기숙사 방. あら、これが中川君の部屋？ そうです。結構散らかってるけど。 ああ、将来大学行きたいんだ。 방 안 곳곳에 어머니가 보내준 물건들이 가득하다. どれぐらいやってんの？ 그는 이곳에 들어온 후 가족 중에 어머니에게만 연락을 하고 있다. 高校の時父に暴力振って蹴飛ばして父親の肋骨を折ってしまったことがあります。 ここ肋骨折ってしまって大学中退する前だったか中退してからだかわからんけどちょっとまあ母親とか父親になんか言われてちょっと頭にカーッときて壁をガンってぶち破ったりキック殴ったりとかしてちょっと壁に穴を開けてしまってで 나카가와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고 아버지와의 마찰도 커졌다. 가족이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冷たい、まあこっちが来る前はもうめちゃくちゃ冷たくてもう家から追い出すって言われたぐらいなの。 いまだにお父さんとしこり残ってるんじゃないの？残ってる。 은둔형 외톨이들은 은둔 생활이 길어질수록 가족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한 은둔형 외톨이의 집. 찢어진 창과 쓰레기 더미가 마치 폐가를 보는 것 같다.テーブルに作って置いとくと、子供が帰ってきて親がいないのを見計らって食べてるみたいな感じで時々年に2、3回パッと子供と正面向かって会ったりすることがあるんだけどなんかすごく一緒に住んでても久しぶりにね息子に会ったみたいな感じで 가족은 결국 오사다 선생에게 연락했다.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오사다 선생은 나보다 훨씬 오랜 연륜을 지닌 분이다. 오사다 선생의 설득으로 아들은 결국 방에서 나왔고 가족 간의 대화가 이뤄졌다. ちょっとやっぱり母ちゃんが限界に来とるからよ、もう、例えば仲直りするなら仲直りする、出てくんやったら出てくるってことをこの人に聞かしたらいいですね。時間が 화를 내거나 침묵할 뿐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인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없었던 아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勉強仕事は大学行けとかそういうのと一緒だけど、ここが長男だから家を継げと、なんで家を継がなきゃいけない叶えてあげたいんだけど、望みは。でも本気では言ってない、冗談で言っても私が冗談っていうのは、例えばここもう今家なんかもみんなカステルで入ってきたらちょっと給料入れていい家建てようねって言ったのもかなり真剣に考えちゃって随分だから私は冗談のつもり。 자신에게 기대하는 부모에게 반항이라도 하듯 그는 회사도 관두고 지난 2년 반 동안 세상과 철저히 담을 쌓아갔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컴퓨터뿐이었다. 은둔 생활이 길어지면서 가족들의 공간이었던 거실도 그의 차지가 됐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게 했다. 그가 거실에 있을 때 가족은 2층에 올라가 숨죽여야만 했다. それは大型のところが出てるかもしれない。威張ってるっていうよりも、もうずっとこうピリピリ近寄りがたいし、話しかけづらいし。まあこういう空気がなかったんだよな。そうだよ、こういう生の喋り方というか、その会話というかさ。 집안 곳곳에 그가 주먹으로 친 벽들. 이 모든 분노가 단지 장남의 의무감과 대화 단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는 이유를 냉혹한 경쟁 사회에서 찾았다. 90년대 경제 대란을 겪으면서 은둔형 외톨이들이 대폭 늘어났고 지금은 약 80만 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단순히 경쟁 사회 때문이라면 왜 그들의 분노가 부모를 향해 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日本ではね、家族内の殺傷事件はほぼ毎日起きてますね今。子供が親を刺して殺すとかね、親が子供を刺して殺すとかね、いろんな事件が各地で起きてますよね。やっぱり、お子様状態で育ててるからでしょうね。もう今の日本人っていうのは子供に、ごますって生きてる。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전국에서 자신의 자녀를 두려워하는 부모의 연락을 수없이 받았다. 1ヶ月のうち半分はいろんなとこ行ってますね。こんばんは。今日3人。今日はすみません、ほんまに。 今日パス？はい。30分ほど。いいです。もうパスしない。そうなの？吐きそうなんでしょ。じゃあ何時間かけて来たんですよ。お話してもいいですか？5分ですよ。ちょっとお部屋の方にちょっと遊びに行ってもいいですか？いや無理ですね。今相当いろんなもの散乱してます。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나오토는 여전히 나와 대화 나누는 것을 힘들어한다. もうちょっと5分。 5分で。 資格ですよ、資格。通信かなんかで受ける。最初は通信で、その次にやっぱ専門学校行かんと取れないと思う。あ、そうなんだ。偉いな。なんかでもやりたいことできたんじゃね。はい、まあとりあえず6時ぐらいまでですね。 나오토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다른 은둔형 외톨이들처럼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을 두려워한다. そっかそっか。もう5分ですよね。うん。はい。じゃあ。家の中で部屋の中でどんな生活をしている？もうインターネットですね。インターネット。他には何かやってることありますか？
4月からメジャーリーグとか見てますね。野球。あ、野球は、はい野球好きなんですか？見るのが好きです、ね。あ、見るのが好きなんだ。で一緒に行こうって言うんですけど、いつも振られるんですよ私が。いや、あんまりテレビ見た方が面白いですね。甲子園球場近いからね。もう5分過ぎて。はい。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가 퇴근했다. 毎日仕事してるもんですからすみません。どうも。べったりの子ですね。母とべったり。この子はね、怒られたことがあんまりなくて、ちっちゃい時可愛いから叱らない。 상냥한 엄마와 성실한 아빠, 유복한 집안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란 나오토. 그러나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다. 2年目3年目と本当に出なくなってね。で去年は3年目だったんですけど、去年は暴力もちょっときつくなりましたし、最初はちょっとこう叩くぐらいだったのがだんだん去年きつくなってね、もう主人もすっごい何発もなんかあれするし、私ももちろん叩くし、それが去年はちょっと、あれでしたね。去年最高に。 나를 만나면서 폭력적인 면은 줄어들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나오토를 두려워한다. 지금껏 별다른 의견 없이 부모가 계획한 대로 살아온 나오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으면서 치밀어 오르던 화가 잦아들었다. 最初の頃は別に何がしたいとかやりたいとかこんな仕事に就きたいっていうのはなかったんですよ。なんかそういうのを言い始めたのがだから今回がもちろん初めてだからすごい大きな一歩だなって思いましたね。慎吾君? 폭군으로 변해버린 은둔형 외톨이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나에게도 녹록한 일은 아니다. 이런 나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드라마가 제작되기도 했다. 言葉の暴力はよくあるんですけど、ひどい目合いかけたことは、そのなんか火をなんか服につけなんか燃やそうとされたりとか、そのペーパーナイフを向けられたりとか、それちょっと怖かったですねやっぱり。 은둔형 외톨이들을 만나면서 나는 그들의 위협적인 모습 속에 잔뜩 억눌려 있는 자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 그들은 마치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자신을 학대하거나 부모를 학대하면서 그 억눌린 감정들을 해소하고 있었다. 오사다 선생은 특히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나고야에 있는 오사다 선생의 기숙사. 또래 애들이 많아서인지 이곳의 아이들은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발랄한 10대의 모습이다. 喋って。引きこもりや。先生。4年います。4年もいるの？ほとんどここはふるさとみたいな気がして。します。ここで育ったみたいな。 でなんか親がさ産んでくれた親がさ私みたいな気がしてさ오사다 선생의 사무실에는 이곳에 오기 전 아이들의 어두웠던 과거가 그대로 기록돼 있다. バカにしてんのかてめえらそんなに苦しめんのが楽しいか悪魔め死ねイカれてんのか自殺まで追い込まれねえとダメなのかてめえに何がわかるって書いてますそんなに楽しいか 13살 이케다가 쓴 이 글은 바로 부모에게 쓴 편지다. もうこういっぱいでこっちもいっぱいでもう親の顔も見たくない作ったご飯も食べたくないでもう息も嗅ぎたくないだから親がご飯作って外出してたんですよこれで外出した隙に食べるんですご飯を 명문중학교에 입학한 이케다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 기숙사로 옮겨지기 전 이케다의 모습이 한 방송사를 통해 공개됐다.
開けなさい。おい、開けなさい。もう待てないんだよ。早く分からないから出てこいよ。あんたね、親がいやいや見たらさよ。どこが失格なのよ。お母さんね、親失格だって言われてどれぐらい考えたか分かってんの。あんたどれぐらい考えたの。お母さん毎日あんたがさ、ここに出てきて食事できるようにさ、行きたくもないのに外に出て。 부족한 것 없이 윤택하게 자란 아들의 반항을 부모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했다. 私たちはすごく子供を大事にしたんだと。子供の将来のためを思って勉強しろって言ったんだってこと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親の立場とすれば。だけどそれは子供はニコニコしながら通ってたのに心の中で苦しんでたんだと。いわゆる愛情が誤算だったってこと。 親の自己満足に過ぎなかった。 이곳에 들어온 지 1년. 이케다의 표정은 놀랄 만큼 변해 있었다. 僕は親が嫌でなんか引きこもったみたいな感じなんですけど、帰っても親が全く変わってないっていう感じなんで、もうちょっとこの世にいてもいいかなって。別にこの世のこと全然嫌いじゃないの。あ、ここでずっといたいんだ。ずっとっていう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 또 다른 기숙사생 오모리. 그도 이곳에서 생활한 지 약 1년이 지났다. 俺さ犯罪になるだけでもう家出てってほしいの。ここへ話に来るだけでもあんたまるで幼稚園児じゃん。알레르기. 당시 100kg이 넘는 거구에 심각한 피부병 증상이 있었던 오모리. 불과 1년이 지났을 뿐인데 그는 30kg을 감량했고 피부병도 나았다. 그리고 웃음도 되찾았다. 部屋ごとによってテレビもないし、あとエアコンとかもないし、まあ結構自由があれですけど。前自分の部屋はどんな感じですか？もう親に頼めば好きなものは買ってくれるし、まあこの寮にいてやっぱ自分で何でもしなきゃいけないから。 お金も自分で貯めて買いたいものがあったら自分でも買わなきゃいけないしっていうのですかね。親が関わりすぎちゃって守りすぎちゃって甘やかしすぎちゃってでひ弱で生きる力がない知恵のない子供がやっぱり潰れてるよね。どうぞどうぞ。 오사다 선생의 기숙사에 새로운 은둔형 외톨이가 들어왔다. 好きなことはお笑い番組を見ること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와다는 1년 전부터 등교를 거부하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와다를 억지로 끌고 왔을 아버지. 이곳에 보내기로 결정하기까지 아버지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ほらやっぱ変わってもらわんといかんもんで、そのために頑張ってもらおうかなと。 와다에게 기숙사의 생활 규칙을 설명하는 사람은 먼저 들어온 은둔형 외톨이 선배다. 모두 다 함께하는 청소 시간. 집에서 꼼짝도 안 하던 와다는 신기할 정도로 금방 적응했다. 오사다 선생은 아이들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어린 은둔형 외톨이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의 학창 시절 때문이다. 朝行くとまだ生きとったんかって始まった。男の子から囲まれて。で教室入れば黒板にびっしり悪口が書かれておったりとか、それから自分の座布団が宙を舞って飛んでたりとか、それからセーラー服の後ろにチョークでバカって書かれたりとか、もういろんなことやられた。だからセーラー服の上に灯油かぶってマッチ持ったとか、首を吊って釣りきれなかったってことはしょっちゅうやりましたよ。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을 학대하듯 불량 학생이 됐다. 당시 오사다 선생에게는 힘든 일을 대처하는 면역력이 없었다. それこそ私も過管理過干渉過保護の下で育った人間なんですよ。すごく甘やかされて。 긴 방황이 끝날 무렵 오사다 선생은 음악을 배웠다. 세상에는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30년 전부터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시민단체를 운영해왔다. だって私の扱った子どもたちは精神状がなかったです。親に全部問題ありました。はい、親の子育てに全部問題ありました。ってなもんでございます。はい。나카가와를 다시 찾아갔을 때 그는 기숙사 식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배추를 써는 폼부터 모든 것이 어색하지만 그가 태어나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요리를 한다는 것만으로 기념이 될 만한 일이었다. 그동안 나카가와는 많이 변했다. 스스로 자기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고 일주일에 최소 36시간씩 일하면서 집안일도 직접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관뒀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기숙사 행사가 있는 날, 공연을 앞두고 나카가와가 잔뜩 긴장했다. 지난 연습과는 다르게 나카가와는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나의 안부 인사에도 눈을 피하며 자리를 피하던 그가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3년) 동안 그를 지켜본 기숙사 식구들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잘 알고 있다. 나카가와를 만나면서 오늘처럼 편안한 표정을 본 적이 없다. 언제나 불안한 듯 눈치를 보고 타인을 경계했던 그가 사람들과 수줍게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歌ったのは何年ぶりですか13年ぶりか13年ぶり、13年ぶりにみんなの前で歌った後は感想とちょっと頭の中が混乱してました。 은둔형 외톨이들은 저마다 가슴에 불을 안고 있다. 그 불을 표출하는 방법을 몰라 때로는 가족을 괴롭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기숙사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나카가와가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 그의 손에는 장난감이 들려 있었다. どこ行ってきたんですか声優です。声優。何しに？これの姪っ子のお土産を買いに行きました。 나카가와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했다. 메이노? 3歳くらい。 다음 날 나카가와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가족을 만날 것이다. 니가타항의 앞바다. 이곳은 나카가와가 세상과 어긋나기 시작하기 전의 추억들이 서려 있다. ありますし、よくあります。一番楽しかったです。アジとヒラメとかそういう魚を釣りました。あとブリとか。
結構よく自分でもよく釣れるんだな、自分で釣ったんだ、釣ることが釣れたんだなと思う。 한국까지 어머니가 마중을 나왔다. 막상 가족을 만나자 나카가와는 별다른 내색이 없다. 久しぶりでしょ。久しぶりですね。今日なんか中郷ってお母さん炊き上げると言ってたんだ。そうなんでしたか。割と渋い。恥ずかしいですものね。カメラ見切られたら。 드디어 만난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나카가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나카가와도 어머니 곁에만 붙어 있었다. 아버지와 나카가와 사이의 골은 이미 너무 깊이 파인 것 같았다. 아버지를 잘 따르던 나카가와가 아버지와 소원해진 것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다. 당시 그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いじめられたっていうか、できて、でそのことを父に説明しようとしたら、父と意見の意見のっていうか対立っていうかなってしまう。 고등학교 시절 그는 프로장기 선수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 뜻에 따라 명문 공대에 진학했고 결국 적응하지 못했다. 親はさ、いじめるっていう、基本的にはいじめるんじゃなくて、ちょっと良くないなと思うことを正すために怒ったりいろんなことするわけだね。それがその癖直さないですか。こうやってガンってやったりとか、なんかそうですかねとか、喋り方とかなんか引っ込まった時もそうだけどね、逆転になってる時にさ、いろんな注意するわけだ。じゃあ常にその状態で僕をずっと怒ってたってこと。その時と同じような状態で、当たり前のようにっていうか。親は悪いと思えばな、それは当たり前だと。じゃあ親は直そうとしないのかな。悪いと思わなきゃ直さない。悪いと思えば直そうと。じゃあ、例えば子供が、じゃあ同じように悪いと思わなきゃじゃあ直さなくていい。子供は、親同様。 오늘 대화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얼굴을 붉히고 끝이 났다. 나카가와가 왜 사람들과의 대화를 두려워하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父に対して何を言ったらいいのかどうしていいのかわからなくなって、途方に暮れてることもある。 다음 날 나카가와는 아침부터 샌드백을 치고 있었다. 사실 나카가와가 집에 온 것은 부모님께 다시 대학에 가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고 부모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한마디도 못 꺼냈다. 오사다 선생은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들과 간담회를 자주 연다. 그동안 아이들은 부모의 그늘 밖에 있었지만 이전보다 더욱 잘 성장하고 있었다. 私
私は子供がとっても大好きでしたし、愛していましたし、一生懸命育てました。でも私の中に大きな勘違いが一つありました。私がずっとやっていたことっていうのは、子供が生きるための力を全部吸い取ることをした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今回の経験を通して学びました。親はいくら子供といえども子供の幸せを作ってやることはできません。私が子供にしてやれたことは、幸せをつかみ取るための力をつけてやる、そういう子育てだった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改めて知りました。親はいくら子供といえども일본을 경제대국으로 키웠듯 자식들을 부족한 것 없이 키우고 싶었던 부모 세대들. 그러나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아이들은 병들고 있었다. 親になったすべての動物は子供を自立させなきゃダメだってこと。そこを徹しないと今の家庭はどんな家庭にも起こりうる。 오전 내내 자기 방에만 있던 나카가와가 갑자기 장기판을 갖고 내려왔다. 고등학생이 된 이후 나카가와는 아버지와 장기 두는 것을 애써 피해왔다. 장기를 잘 두지 못하는 아버지가 답답하고 창피했기 때문이다. 大学行くっていう。大学はどうした？誰に対しての見えない？逆行することなんだよね。まあそれはだから出てから職に就いてから考えながら。で自分で自立して自立できればそれなりの、まあ、大人の扱いだからね。 뜻밖의 아버지 반응에 나카가와는 할 말을 잃었다. 家戻ってくんの？家に戻りた。上野のあそこで暖房の家になってしまうんだよ。何もやらないと、自分で働かないとっていうことはやっぱそこまでやっぱ考えてみたら冷静に、それは目に見え上野のガード下で暖房に加わってね、それの暖板を食べれるような学校になる。そこまで考えたことある？ないだろう。まあそこまで考えんきゃやっぱまあぬるま湯にねとっぷり使っておる状態だから、まあ、そういう危機感がないんだよ。親はいつまでもね生きてるもんじゃないから、お前よりは少なくとも早くし何かない限り。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한참을 더 살아야 하는 아들. 아버지가 나카가와를 다그친 것은 자기가 도와줄 수 없을 때도 세상에 남겨져야 하는 아들이 걱정됐기 때문이었다. 이런 두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じゃあ10月でニュースタートを卒業して会社に就職して自分一人で生活するので、もし何かあったら援助し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 또 철없이 대들 줄만 알았던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약속했다. 진심을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다. 마大変だと思う。これからそうやって仕事をつくっていうことはそれなりに大変だろうけど自分でやるしかないんだから。とにかくしてみた。그날 아버지와 아들은 처음으로 가슴속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나눴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나는 나카가와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을 처음 봤다. 途中やっぱ帰らなければ、まあ、取材に応じて帰らなければよかったかなって、まあ、一度思った母親とかに父親にあることを聞かれて、まあ、それで、まあ、理解してもらえたのかなと思ったら、でも最終的には父親が大事なんだなということは分かりました。 나카가와는 자신의 결정을 믿어준 아버지를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お父さん、お母さん、俺なんかもう何か自分のしたいところとか見つける前に二度と佐渡には帰ってこないと心に決めたのだ。 반가운 편지 한 통이 왔다. 내가 몇 달간 방문했던 한 은둔형 외톨이가 보낸 편지였다. 매일 会えるだけで幸せです。ラブレターとして送ったか、それは本人に聞いてみないと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ラブレターっぽいですかね。 차갑게 외면하던 은둔형 외톨이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고 있다. 그들도 자신의 마음을 보여줄 누군가를 기다렸을지 모른다. 나의 짝사랑은 결실을 맺었다. 매일 점심시간 빌려주는 누나 렌탈 운해상은 은둔형 외톨이 집에 방문한다. 점심 식사를 갖다 주기 위해서다. 얼마 전 아들의 은둔 생활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어머니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고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이 걱정된 시민단체에서 식사를 챙겨주기 시작했다. 물론 한 번도 반응을 보인 적은 없다. 밤이 깊도록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내일이면 빌려주는 누나는 또다시 이 문을 두드릴 것이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